병원을 몇 군데나 돌아다녔는데도 진통제만 먹으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아픈 그 통증. 그런데 단 한 군데 이 부위를 만졌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허리랑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도 병원 갈 엄두도 안 나는 분들, 그리고 병원을 그렇게 다녀도 통증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오늘 밤 딱 3분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곳을 만져보세요. 정말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78된 한의학 박사 최인수입니다. 저는 지금 고향 마을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긴 허리가 아파도 병원 갈 차편이 없고 무릎이 아파 파스 한 장을 사려 해도 약국조차 먼 동네입니다. 아픈데도 병원조차 못 가는 어르신들을 위해 집 한편을 진료소로 바꿔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서울에서 큰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꽤 바쁘게 살았습니다. 예약이 몇 달치나 차 있을 만큼 환자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 중에 한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선생, 내 아내가 허리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방구석에 누워만 있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다네. 내가 약이라도 좀 더 받아가도 될까? 그 말을 듣고 그냥 마음이 꽉 막혔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픈 건 몸이 아니라 삶 전체를 앗아가는 거구나.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은 걸 이제 가장 필요한 곳에 써야겠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허리와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은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핵심 부위만 풀어주면 수십 년간 고생했던 통증이 마치 눈 녹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당신처럼 아프고 지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많은 분들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딱 3분이면 됩니다. 그저 앉아서 따라만 해보세요. 당신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 중 열의 7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옵니다. 허리 때문에, 무릎 때문에 그냥 걷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그러면 열의 8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요. 아, 근데 무릎도 같이 아파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보죠. 그럼 처음에 아팠던 데가 허리였나요? 무릎이었나요?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처음엔 무릎이었나? 언제부턴가 허리까지 같이 아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꼭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무릎에 주사만 놔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점점 허리까지 아파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둘 다 봐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픈 곳만 계속 치료받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허리가 아프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무릎에 압력이 쏠리고, 무릎이 아프면 걷는 자세가 틀어지면서 허리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가 아프기 시작하면 나머지 둘도 금방 따라 아픕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 때문에 오신 분 중에 허리만 살살 풀어드렸더니 선생님, 무릎이 더 편해졌어요 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길래 정작 문제는 종아리 한가운데 딱딱하게 굳은 근막이라 그 부분을 풀어드렸더니 20년 묵은 허리 통증이 처음으로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증은 처음엔 부위로 시작하지만 그 고통은 연결을 타고 퍼집니다. 그 연결고리를 못 찾으면 10년, 20년을 병원만 전전하다가 결국 수술까지 갑니다. 약으로도 주사로도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핵심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문제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엉뚱한 곳만 계속 치료하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와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 부위 3곳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병원에선 알려주지 않는 곳, 대부분 놓치고 있는 곳. 하지만 효과는 가장 확실한 곳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 사람들은 그 부위부터 만집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부터 푸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발이랑 허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질문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발은 단순히 걷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기초가 무너지면 위에 있는 벽과 천장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발이 틀어지면 그 위에 무릎, 골반, 허리까지 줄줄이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무릎 통증으로 오신 분에게 발바닥만 풀어드렸는데 통증이 80% 이상 줄어든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 마을 75세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집 앞 텃밭에도 못 나가고 계셨습니다. 무릎 주사를 맞아도 하루 이틀 효과일 뿐 곧 다시 아팠지요. 하루는 김 할머니가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안일도 못 하겠어요. 수술밖에 없을까요? 저는 김 할머니 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바닥이 마치 단단한 나무 껍질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물론 할머니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나이 들면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이죠. 저는 김 할머니에게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고 매일 저녁 5분만 실천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지요. 놀랍게도 일주일 후 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이에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안 아팠어요. 텃밭에도 나갈 수 있었고 손녀 손잡고 동네 한 바퀴도 돌았어요. 우리 발바닥은요, 그냥 살덩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경 말단, 혈관, 근막, 근육, 인대가 정말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중앙의 아치 부분, 그 움푹 들어간 부위는 허리와 척추와 연결된 주요 반응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용천혈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용이 솟구치는 샘물이란 뜻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몸 전체에 생명력이 샘솟는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발바닥 아치 부분에는 척추와 내장 기관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혈류가 개선되고 굳은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 신호도 낮아집니다. 어르신들에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는 것처럼 발바닥을 풀면 위로 피와 기운이 쭉 올라가요. 노화가 진행되면 발바닥이 점점 굳어지고 이로 인해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걸을 때마다 그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죠.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닳으면 차체에 충격이 직접 전달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정상적인 발바닥은 스펀지처럼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르면 들어갔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바닥은 딱딱한 고무처럼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걸을 때마다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전달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리 당기던 게 없어졌어요. 무릎이 안 꺾이고 편하게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손으로 주무르거나 테니스공을 사용하시는데요. 저는 꼭 골프공을 추천합니다. 왜일까요? 테니스공은 큽니다. 탄성도 강해서 발바닥 안쪽 깊숙한 자극점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골프공은 작고 단단해서 발바닥 깊은 반사구까지 정확히 눌러줍니다. 특히 발바닥 아치의 정중앙 그리고 뒤꿈치와 아치 사이, 엄지발가락 아래쪽 뭉친 부위 이 세 군데가 통증 반응점입니다. 이제 의자에 편하게 앉아보세요. 양말을 벗고 골프공을 바닥에 놓습니다. 발을 공 위에 올리고
아치 중심을 기준으로 앞뒤로 천천히 굴려줍니다. 어디가 딱딱하게 아프다, 찌릿한 느낌이 든다. 거기가 바로 오늘 풀어야 할 부위입니다. 공을 굴리다 통증 포인트가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멈춰 5초간 호흡을 하며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 다음 옆 방향으로도 천천히 굴립니다. 발 안쪽, 바깥쪽도 천천히 자극해 주세요.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조직이 풀리면서 생기는 통증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집니다. 만약 너무 아프다면 살짝 덜 눌러주세요.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번, 저녁에 자기 전에 1번씩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하면 밤새 회복이 잘 되어 아침에 통증이 줄어든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TV를 보며 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 별건가 싶지만 3일만 해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라? 허리가 안 뻣뻣하네? 계단 내려올 때 무릎이 툭툭 걸리는 느낌이 없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작은 관리에도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30년, 40년 된 통증도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3주는 해보셔야 진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째 통증 해소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종아리 정중앙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다들 무릎만 만지시죠? 하지만 실제로 무릎 통증의 핵심 원인은 종종 종아리에 있습니다. 왜 종아리 중앙일까요? 이 부위는 발, 무릎, 골반, 허리를 잇는 하체의 중간 경유지입니다. 피로와 체중, 걷는 습관에 충격이 모이는 지점이기도 하죠. 이곳이 굳으면 걸을 때 종아리가 툭툭 당기고 허리까지 뻐근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꺾이거나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동네 80세 윤영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윤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으로 1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약만 처방해 주었고 결국 수술을 권유받으셨죠. 하루는 윤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 없이 좀 나아질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윤 할아버지의 다리를 만져보니 종아리 근육이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종아리 중앙, 무릎 뒤쪽 5cm 아래 지점이 딱딱한 멍울처럼 단단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굳으면 무릎 관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종아리 근육은 아킬레스건을 통해 발뒤꿈치에 연결되고 위로는 무릎 뒤쪽과 연결됩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무릎을 당기게 되고 그로 인해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문이 경첩에서 삐뚤어지면 열고 닫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결국 망가지는 것처럼 종아리가 굳으면 무릎 관절이 삐뚤어지고 결국 손상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종아리부터 풀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종아리 가운데 정중앙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은 한의학에서 승산혈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지압점입니다. 그럼 종아리 마사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무릎과 발목 사이 딱 중간쯤 되는 종아리 뒷면을 손으로 짚습니다. 양손의 검지와 중지로 중앙선을 따라 5초씩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특히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문지르거나 10초 정도 눌러줍니다. 종아리 전체를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무릎 뒤쪽에서 발목 방향으로 양손으로 감싸지고 쓸어내리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하루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3일만 해보세요.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허리가 덜 뻐근한데 무릎이 조금 부드러워졌네? 이런 반응이 옵니다. 종아리는 하체의 연결고리입니다.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아픈 분들 한 번쯤 종아리 중앙을 의심해 보세요.
작은 뭉침 하나가 당신의 자세와 걸음걸이, 그리고 통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고관절 옆 근막입니다. 이 부위는 허리 통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고관절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만나는 부위입니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양반다리하고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엉치뼈 바깥쪽이 찌릿하거나 허벅지 바깥쪽이 뻐근하고 당긴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고관절 옆 근막이 뭉친 신호입니다. 이 부위가 왜 중요할까요? 고관절 옆에 있는 근막이 뭉치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근막이란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마치 오렌지를 감싸고 있는 하얀 속껍질 같은 것이죠. 이 근막이 한쪽으로 당겨지거나 뭉치면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고관절 옆 근막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서 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허리는 그걸 보상하기 위해 반대쪽으로 휘게 됩니다. 결국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마을 81세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받았고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 할아버지를 진찰해 보니 고관절 옆 근막이 심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골반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요. 저는 박 할아버지에게 고관절 옆 근막 풀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마사지로 수술까지 피할 수 있을까? 하며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한번 해보기로 하셨죠.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박 할아버지는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아침에 허리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가벼운 등산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수술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면 고관절 옆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침대나 바닥에 누워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두 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손을 엉덩이 옆, 골반뼈 바깥쪽에 올려보세요. 누르면 살짝 아픈 멍울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위가 오늘 푸셔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양손의 손끝으로 지그시 눌렀다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지르세요. 딱딱한 멍울이 풀릴 때까지 하루 23분 양쪽 번갈아 가며 풀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게 딱 그 포인트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엉덩이 옆만 풀었는데 다리 전체가 시원해지고 허리까지 덜 아파요? 맞습니다. 고관절 옆 근막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같은 심각한 질환의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하루 단 3분, 허리도 무릎도 이 지점부터 푸는 것,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 74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5년 전부터 허리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점점 악화되어 결국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동 휠체어로 마을 골목을 지나다가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휠체어가 갑자기 멈추지 않아 담벼락에 부딪혔고 박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전동 휠체어도 위험하니 집에서만 생활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했죠. 박 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박 할머니의 이웃이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집 안에 갇혀 살아야 하나 봐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박 할머니에게 오늘 알려드린 이 3분 마사지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죠. 박 할머니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3분 루틴을 실천하셨습니다. 남편이 도와주기도 하고 혼자서도 열심히 하셨죠.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박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줄어든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났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집 앞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박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마을 슈퍼까지 천천히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모두 놀랐죠? 영자 씨,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된 거야? 한 달이 지났을 때 박 할머니는 더 놀라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30년 만에 자전거를 타신 것입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가능했던 일이죠. 박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전동 휠체어는 창고에 넣어 두었고 약도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3분 마사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3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분 마사지의 효과를 더 높이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직후는 피하세요. 소화 중엔 마사지 효과가 줄어들어요. 최소 1시간 후에 하세요. 마사지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근막이 풀리면 안에 있던 노폐물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합니다. 자기 전 달걀 1개를 드셔보세요. 근육과 관절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저녁 식사 후 삶은 달걀 1개. 너무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통증 완화, 근육 재생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허리와 무릎 통증을 해결하는 3분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발바닥 아치 골프공 마사지로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세요. 두 번째, 종아리 정중앙 마사지로 무릎 통증을 완화하세요. 세 번째, 고관절 옆 근막 마사지로 허리 통증을 줄이세요. 이 3가지를 매일 저녁 자기 전에 3분만 실천해 보세요. 통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적거나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기 시작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최소 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케어해주면 80세, 90세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 이제 스스로 관리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인생 함께 걸어갑시다.